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셨는데 사장님 아직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신 건가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노전부터 시작을 해서 월세 장사를 했고 건물을 샀고요.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계단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밟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잠깐 딴 눈을 팔고 잘못된다고 해도 한 두세 계단 내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올라오는 방법을 제 스스로 터득하고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해서 돈을 많이 벌었 분들은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건 또 쉽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통지표에서 했던 성실성이 요구됨, 그리고 뭐가 안 됨, 이런 것들을 남한테 지적을 받았으니 이거를 이행을 하면 돼요. 행동으로. 사람들이 다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저 또한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된대 하면서 하고 그냥 넘기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걸 넘기지 않고 그래? 남 인생 아니고 내 인생이잖아.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하면 좀 자기 인생이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3살 때부터 여기 시장 상인회 회장도 하셨다고 했는데 예. 프랜차이즈 돼서 다른 곳으로 안 가시고 계속 여기서 장사하시고 그런 활동들도 계속 해오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다른 데로 갈 생각이 전혀 없고 제 동네, 제 고향 여기를 발전시키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라든지 체인을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까지 한 500팀도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전화가 와요. 체인점을 내달라. 제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 힘들게 햄버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저만의 그게 있고 저는 아직도 제가 햄버거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점이나 이런 거를 할 의향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좀 천천히 제 방식대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체인점을 내주고 그분들을 이제 케어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제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분들이 잘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장사를 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인생에 제가 피해를 끼쳐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든지 개발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날이 와요. 제가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 기회를 잡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일들이 생겨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맛 경영대 이제 나가실 때 어떻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1등을 하실 수 있었나요? 아침마당에서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권 받아서 부모님 제주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아침마당 내 말 좀 들어봐라는 프로 있어요.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방금 피디님께서 얘기하신 KBS 6시 내 고향,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그냥 운으로 1등을 했겠다. 운이다 다. 제 장사 잘 된 건 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6시 내 고향이라는 프로가 저희 시장에 온다고 해서 봤더니 KBS 프로더라고요. 메이저 방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기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고 처음에 16가게, 뭐 18가게, 4가게, 3가게만 방송에 나갈 수 있다고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 3위권 안에까지 붙었다가 이제 1등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예인 인맥이 좀 돼요. 그래갖고 이제 개그맨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지망생들을 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망생들이랑 같이 아이디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좋아할까? 마술하는 걸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느낌이죠.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해서 확 하면 이거 없애는 이런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술이나 막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처음엔 출연을 하려고 했더니 PD님이 갑자기 딱 오더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마술을 좀 준비했습니다 하니까 PD님이 마술? 전통시장이랑 마술이랑 어울려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거 준비를 해야 되죠? 했더니 촬영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한 다음에 개그맨 지망생들이 하고 내가 이따가 너를 몽둥이로 때릴 테니까 부러져도 아픈 거 막 하고 이렇게 하고 벽돌도 깨고 막 피가 막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막 다 하고 막 하고 시청자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고 막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막 준비를 하고 그리고 햄버거도
그 연탄불로 싹 사사사사 하고 맛있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갖고 이제 한 입씩 나눠주고 막 다 하고 딱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게 제일 맛있습니까? 딱 하니까 이제 저희가 딱 드는 순간 그때 그 쾌감은 정말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1등을 딱 하고 노력하고 이제 같이 고생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기쁨을 나누고 이런 노력들이 없으면 해내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분들보다 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 스스로가 일주일 그 전에 다 준비를 하고 아이디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땐 이런 반응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땐 이런 반응을 하자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방송을 좀 많이 알려라. 방송에 한 150번 정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건 150번. 대한민국 음식 프로는 거진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왜냐? 맛있는 집이 있고 맛이 덜한 집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맛있는 집을 가야 되는데 왜 이 약간 덜한 집을 가냐? 그게 바로 홍보입니다. 마케팅. 알아야 가죠. 알아야. 뭐 맛있는 거 뭐 다 중요해요. 중요하고 음식도 뭐 요즘 너무 다들 잘 나오잖아요. 뭐 음식도 뭐 많이 잘 나오지만 내가 이 가게를 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가장 첫 번째, 이 가게를 와야 되는데 사진 찍을 공간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 한번 봐보시겠어요? 다나카 사진 보이시죠? 저렇게 해서 햄버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좀 찍을 수 있는 저런 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포토존. 그러면 여기로 왔다. 우리가 파리를 가면 에펠탑을 가고, 그리고 뭐 뉴욕을 가면 자유연생에 가서 사진 찍고, 일본에 가면 이렇게 손 들고 사진 찍는 데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내가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이구 깜짝아. 하고 정말 재밌는 게 제가 노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노점 출신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건물을 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되고 하면 뭐 배 아픈 것도 있곤 하지만 그래도 잘 되면 저 집은 왜 잘 되는지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햄버거 장사를 하고 있지만 체인점 안 내는 이유도 저희 햄버거를 먹으러 오면서 옷가게도 가고 뭐 반찬 가게도 가고 뭐 저런 장난감 가게도 가고 하면 이게 상생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신 다음에 예. 뭐 돈을 빌려달라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같이 그런 제안도 많이 들어왔나요?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제도 전화해서 저녁에 전화해서 정말 서운한 게 돈적으로 제가 정말 그래서 제가 건물을 사는 거예요. 예? 아예 통장에 돈을 없이게 해야지 돈이 있다고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다 보니까 돈 꿔달라는 분들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촬영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예? 돈 꿔달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사장님 한참 장사하실 때는 예. 육아를 하셨나요? 셋째 있잖아요. 셋째를 임신했을 때도 햄버거를 만들면서 나 배 아프다 갔다 올게 하면서 직전까지도 햄버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장사를 제 와이프는 아기를 업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큰애 있잖아요. 지금 뭐 육아 많이 힘들잖아요. 저희 큰애는요 천기저귀 썼습니다. 천기저귀. 기저귀를 빨았었다고. 그리고 저 때는 애가 울잖아요. 그럼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제 와이프가 안고 있고 제가 안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시청자분들께서 봐주시 마시고 저 친구들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16, 17이구나. 제 큰딸이랑 저랑 17살 차이 나니까 17에 애를 낳아서 다른 거 다 봐주지 마시고요. 17에 애 낳았고 많은 분들이 제 건물만 보시는데 애 셋 키우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저희 큰애가 26이고 둘째가 23살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이번에 11살 됐는데 이번에 또 반장 됐더라고요. 소소한 재미들이 애한테는 반장 같은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힘들어 하지만 내내 그래도 애가 리더십이 있다라는 그 생각에 저는 학교 다닐 때 반장을 못 해봤어요. 내가 그 친구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저보고 반장 선거 나가라고 해갖고 나갔는데 표가 한 표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해봤더니 그 한 표 제가 쓴 거거든요. 그럼 그 친구는 나한테 나가라고만 하고 갑자기 그쪽 생각하니까 또 머리가 아프다. 나가라고만 하고 망신만 준 겁니다. 그런데 제 막내는 그렇게 반장이 됐다고 하니까 대견스럽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신지.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의 그 삶을 제가 타치하고 싶진 않아요. 열심히 살으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뒤에는 아빠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어떤 아빠이냐면요, 저희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비판을 받을 때 아빠는 무조건 니네 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든 게 있으면 아빠한테 무조건 모든 비판은 아빠가 맞을 테니까. 대신 아빠가 너희들을 지금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봐. 그리고 정 힘들면 그때 아빠한테 와. 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사업하시느라고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아이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비결이나 방법이 있으신가요? 또 사업을 한 애한테 너무 미안한 게 제 막내랑 큰 애도 작은 애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20대가 될 때까지 부모랑 제대로 놀러를 많이 못 가봤던 게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햄버거가 뭐라고, 아빠가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시간도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 가게가 놀이터였어요. 남들은 어디 뭐 놀러 가고 하고 할 때 이 친구들은 여기가 놀이터고. 근데 그게 저희 막내도 똑같은 수순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내려놓고 이제는 평생 살 거면 그렇게 살겠지만 가족들이랑 좀 여행도 다니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사장님이 선택하시는 부동산의 기준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우선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걸 모르고 사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베테랑이 되다 보니까 집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에서 부동산을 제 주위에 팔 게 있으면 부동산보다도 그분들이 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내가 팔라고 하는데 살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부동산한테 내놓더라고요. 이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방에서 햄버거 만들다가도 세입자분들이 뭐가 일이 있으면 또 제가 가고 그걸 또 해결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헤쳐나가야죠. 사모님도 저는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 예. 사모님께서 사장님이 하시는 거나 건물 사시는 거 이런 거 다 지지해 주시고 내조를 잘 하셔서 지금까지 오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런 거를 하는 부분이 다 제게 아니거든요. 저희 큰딸, 작은딸, 막내, 제 와이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관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딸들과 저희 부모님 그리고 뭐 제 와이프가 잘 살 수 있게끔 저는 그냥 일하는 노동인이지 제가 뭐 건물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지른 거에 책임을 짓는 거죠. 그리고 제 와이프도 자기 삶이 있잖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을 만나서 고생도 많이 했고 자기 삶을 저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창업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사가요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원으로 가서 일을 해보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좀 유명한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뭐 해보든지. 근데 만날 수 없으면 뭐 내가 짜장면 집을 하고 싶다 그럼 짜장면 집을 가서 직원으로 뭐 한 3년이든 5년이든 해봐서 이게 내 갈 길이 맞다라고 하면 그걸 정하는 거고, 내가 치킨집을 하고 싶다 그럼 뭐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고, 내가 뭐 햄버거 가게를 하고 싶다 그럼 뭐 체인점들 많잖아요. 일을 해보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해서 나는 이런 장사를 해봐야지 하면서 차근차근히 해야지, 내가 장사나 해야지 하면서 뭐 몇 억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다 보면 그 뒷감당 하는 게 나중에 현실로 오니까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야 가서 일을 해보시고.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희소식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청년들은 나라에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그 자금이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청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갚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쓰라는 돈이에요.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청년 지원 사업 가서 그 PPT 같은 거를 발표를 한 다음에 맞는 서류들을 내출을 해주면 에어컨도 달아주고 집기류도 사주고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아보신 다음에, 바로 알아보신 다음에 하게 되면 안 돼요. 그 분야에 아르바이트도 좀 해보고 내가 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나라에서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 부모님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대출을 또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하셔서. 이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어요. 힘든 분들
시에서도 자영업자들의 그 정책들도 좋은 것들 나와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게 저 송두학 이 시장맨의 마음입니다. 사장님의 계획이나 목표 한번 듣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그렇게 큰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이 행복을 많은 세월을 누리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장모님 자녀님 다 살아계시고 저희 이쁜 딸들 셋 다 이쁘게 크고 있고 제 와이프 제 옆에서 저랑 24시간 붙어 있고 이런 삶을 평생 누리고 싶은데 평생은 누릴 수는 없으니 많이 이 행복을 지금 누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버거 운영의 목표입니다.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게를 찾아주시는 우리 송탄 송스버거 대표 송두학입니다.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우리 손님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이 정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햄버거 먹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며 송스버거 화이팅! 잘 되는 사람들 화이팅!